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네, 비상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비상교과서 다항식의 연산 단원의 중단원 학습 점검. 아이고, 이름도 복잡하네요. 거기 질문 해결을 하는 강의 영상이고요. 좀 편하게 찍으려고 제가 손만 나오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손톱에 떼낀 거 아닌가? 자, 여기 보죠. 처음에 보시면 기초 문제가 있어요. 기초 문제는 제 생각엔 따로 볼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서 기본 문제부터 질문 해결을 해볼 거예요. 쭉 촬영을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문제만 찾아서 순서대로 촬영하고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다항식 A, B, C가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이랬을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 사실 얘도 그냥 단순 계산 문제죠. 자, 일단 크게 대입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할지 아니면 계산을 한 다음에 대입할지 이런 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계산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좀 더 간단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1번 자 A 더하기 2B 마이너스 2 곱하기 C 더하기 B를 계산하라고 얘기했죠. 잘 보이시나? 흔들리나? 죄송해요. 자, 계산해 보면 여기 A가 있고요. 더하기 2B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마이너스 2B 때문에 이게 사라져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C가 있죠. 얘만 계산하면 돼요. 이거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세로로 써볼게요. 자, A가 뭐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가 뭐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C가 뭐냐면 그냥 마이너스 2C 볼게요. 마이너스 2C.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예요. 그 이제 a 마이너스 2c니까 이 둘을 그냥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c가 되겠죠. 계산하시면 3x 세제곱 여기는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겠군요.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4번의 첫 번째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제 여기 옆에 답을 펼쳐놓고 있거든요. 네, 이거 맞고요.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여기에서 2 곱하기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 곱하기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를 계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이 식을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a, b, c 자리에 얘네들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2a가 있고요. 뭐 뒤에는 뭐 없네요. a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c가 있고 뒤에 더하기 3c가 있어요. 그럼 이제 더하기 c가 됐을 텐데 여기에 마이너스 c 때문에 c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계산했고 이제 얘도 여기 c에 대한 분배는 계산을 했고요. 마이너스 3b만 남게 됐겠군요. 2a 마이너스 3b를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2a는요. 여기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고요. 마이너스 3b도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5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더하니까 마이너스 7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7이 나오게 되겠군요. 얼른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거 답이 맞네요.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5번 문제. 이 식에서 이걸 전개한 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5번 문제 2x 더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 여기에서 x 세제곱 개수를 구해라.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제 얘를 전개해야 되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곱셈곱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요.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죠.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시면 네, 여기다가 보면 여기 이제 얘는 얘만 세제곱하니까 8x 세제곱이고요.
얘 제곱에다가 얘 곱한 거 그게 3개 있어요. a제곱 b가 3개 있죠. 제곱하면 4x제곱 곱하기라면 4x제곱인데 그게 3개 있으니까 12x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번, 두 번 곱한 게 3개 있죠. 한 번, 두 번 곱하면 2x인데 3개 있으니까 더하기 6x 됐고요. 다음에 얘만 세제곱하니까 더하기 1이 있고요. 거기 x 빼기 2. 이제 이걸 전개해서 x 세제곱 개수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전개를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죠. x 세제곱이 나오는 것만 찾아서 전개해 볼까요?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16x 세제곱이 있고요.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하면 더하기 12x 세제곱이 있어요. 뒤에는 샬라샬라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x 세제곱이 나오질 않죠.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예,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여기 6번입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냥 하면 되죠, 뭐. 자, 여기 보겠습니다. 6번에 이제 첫 번째 거 볼게요. x-1 곱하기 x 더하기 2, 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있어요. 전개를 다 해도 되는데, 무식하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얘네 둘을 묶어서 계산하면 좀 더 계산이 간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곱셈 공식 중에 a 빼기 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계산하면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되는 곱셈 공식이 있잖아요. 얘네 둘이 바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a 대신에 x, b 대신에 1이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x제곱, 즉 a의 제곱, 그리고 이제 x와 1의 곱 여기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1의 제곱 여기에 있죠. 그래서 말입니다.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여기에 x 더하기 2 이렇게 놓고 얘네들만 먼저 전개하시면 x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1이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x 더하기 2를 곱하면 되겠네요. 이 계산은 그냥 하시고요. 곱하면 x 4제곱 곱하면 더하기 2x 세제곱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x 곱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게 전개식이 되겠군요. 여기에서 또 다른 계산을 해야 할 동류항은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나면 거기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x-2 곱하기 x 더하기 3, x 빼기 4, x 더하기 5 이렇게 나와 있군요. 얘도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잘 보시면 얘네 둘과 얘네 둘을 묶어서 먼저 곱하기를 하시면 반복되는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여기 상수항끼리의 합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의 합이 1이죠. 여기 마이너스 4와 플러스 5의 합이 1이죠. 그렇게 상수항끼리의 합이 같기 때문에 둘씩 묶어서 계산을 하면 반복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얘네 둘만 곱하시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고요. 얘네 둘만 곱하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0이 됩니다. 써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여기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가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이걸 제가 여기서 편의상 a라고 치환을 해놓고 식을 다시 계산해 보면 보겠습니다. a-6, a-20 이거 전개는 훨씬 간단하다는 거죠.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a제곱 여기에는 마이너스 26a 더하기 12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 대신에 다시 x제곱 더하기 x를 쓰면 되죠. 거기에 제곱 마이너스 26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20 되겠습니다. 얘를 제곱하면 자 x제곱의 제곱 x 4제곱 그리고 곱의 2배 그러니까 2x 세제곱 제곱하면 x제곱인데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26x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5x제곱이 됐겠네요. 얘는 다 계산했고 여기도 요 둘 곱한 건 계산했죠. 둘 곱하면 마이너스 26x 더하면 120 동류항도 더는 없으니까 이걸로 계산이 끝나게 되겠군요. 답을 금방 좀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다 그냥 풀어볼게요. 7번 문제는 그냥 여기 x하고 y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으셔도 되긴 하는데 문제의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색깔 다르게 써야지. 여기
x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요. 자, 보시면 이 또 x하고 y가 나와 있는 이 식을 보세요. 얘네 둘의 합이나 둘의 차나 둘의 곱이 간단히 나오는 일종의 서로 짝을 지어서 계산하기 편한 그러한 두 수가 바로 x와 y죠. 이런 문제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x와 y의 합이나 차나 곱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식의 값을 물어볼 확률이 높죠. 보세요. 자, 일단 둘을 더하면 얼마예요? 2죠. x에서 y를 빼면은 1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을 빼면 더하기 루트 3이 되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3, 2 루트 3이 됐겠네요. 둘을 곱하면 합차 공식 때문에 1의 제곱에서 루트 3의 제곱을 빼겠죠.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들 중에 무언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곱셈 공식의 활용 중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이런 방식이 있죠. x 더하기 y의 세제곱 빼기 3xy 곱하기 x 더하기 y. 사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니까 별반 어떤 원리를 설명을 여기서 드리기에는 적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x 더하기 y 알고 있죠? 2예요.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y는요? 마이너스 2예요. x 더하기 y는 2예요. 자, 그러면 8 여기 3개 곱하면 더하기 12가 되니까 첫 번째 문제의 답은 7번의 1번의 답은 20이 되겠네요.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맞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요 구조에서 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쓰면 이것들이 나와요. 얘가 표현되고 얘가 이들 중에 무언가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요 곱셈 공식의 활용의 마이너스 버전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여기는 x세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요 구조에서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y 세제곱 됐겠죠.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니까 x 마이너스 y 세제곱 됐고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면 이만큼이 마이너스 3xy가 되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계산해서 플러스 3xy가 됐고요. x 빼기 y가 됐고요. 보세요. 이 부분이 x-y와 xy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 보이시죠? x-y는요. 2루트 3이래요. 거기에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y는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x 빼기 y는요. 네, 2루트 3이래요. 계산하면 되죠. 세제곱하면은 좀 헷갈리시면 세제곱을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2루트 3, 2루트 3, 2루트 3. 곱하면 10입니다. 거기다 2루트 3 곱했으니까 24 루트 3이 됐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6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12 루트 3이 되어서 최종 결과는 12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8번 볼게요. 다시 이 연습장 이면지를 좀 사용을 해볼까요? 8번 문제 보시면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이게 보는데 불편함이 없으셔야 될 텐데 이용할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이걸 나누기 할 때 조립제법을 쓰려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요 나누기를 당하는 식의 개수를 순차적으로 써줘야 되죠. 1 쓰고요. 마이너스 1 쓰고요. 2 쓰고요. 마이너스 2 쓰고요. 만약에 이 창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0을 써줘야 했겠죠.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는 나누기를 하는 식,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여기에 써주셔야 되죠. 마이너스 1. 처음은 그냥 내려오고요. 올라갈 때마다 마이너스 1을 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 둘은 더하죠. 마이너스 2. 올라갈 때는 얘를 곱하니까 더하기 2, 내려오면 4, 올라갈 때는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만큼이 나머지고 얘네들이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몫은요. 여기 이게 이제 차수별로 개수가 나와 있는 거죠. 상수 1차, 2차. 그러니까 1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몫이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게 좀 중요한데요. 보세요. 아까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에 2 쓰고 마이너스 1 쓰고 4 쓰고 마이너스 1 쓰고 다음에 여기다가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 그건 2분의 1인 거죠. 자, 여기 내려오면 여기 2고요. 올라갈 때 2분의 1 곱하니까 1 내려오면은 0 됐고요. 올라가면 0 됐고 여기는 4 올라가면 2분의 1 곱해서 2가 됐고요. 내려오면 1 됐어요. 현재 이 상황을 제가 검산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나누기, 자,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을 나눴잖아요. 자, 여기다 2분의 1 썼죠.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의 좀 한계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썼을 때에는 x에서 마이너스 1을 뺀 x 더하기 1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한 나누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2분의 1을 쓰면은 2x 빼기 1로 나눴다고 생각을 못하고 x에서 2분의 1을 뺀 식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구한 몫과 나머지를 우리가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몫이 여기 우린 지금 여기서 2x 빼기 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궁금한데 이 조립제법을 쓰면은 x 빼기 2분의 1로 나눴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때의 몫이 상수 1차, 2차 2x 제곱 1차항 없고요. 상수항 더하기 4 그리고 나머지는 1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얘를 2x 빼기 1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얘에다가 뭘 하면은 2x 빼기 1이 되느냐? 곱하기 2가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말이죠. 약간은 억지스럽지만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로 바꿀 수 있죠. 그래놓고 여기에는 이 곱하기 2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가 곱해지니까 2x 빼기 1 됐죠. 그리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만 남겠군요. 여기에는 더하기 1만 이렇게 그대로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x 빼기 1로 나눴을 때의 최종적인 몫은요. 바로 얘 x제곱 더하기 2가 됐고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1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면 이렇게 나누는 식을 2배를 했더니 몫이 어떻게 됐어요? 2로 나눠졌죠. 얘를 2배를 했더니 2로 나눠졌네요. 만약에 얘를 3배를 했다면 몫은 3으로 나눠지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식에 어떤 곱하기가 이루어졌을 때 나머지에는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네, 그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8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면지를 좀 다른 거 더 가지고 올게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얼른 해야죠. 자, 9번 문제 볼게요. 보시면 다항식 9번 문제 다항식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얘를 어떠한 다항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이렇고 나머지가 16이었다. 그때의 다항식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 어떤 다항식을 제가 여기서 일단 네모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검산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식을 얘로 나눴다고 했는데 이 나누기를 하는 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누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누기를 할 수 없는데 이런 나누기에 대한 이 힌트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힌트를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검산식을 써보는 것밖에 없죠. 자, 이 네모를 나눴더니 몫이 x 더하기 3 그리고 나머지가 16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랬을 때 이 네모를 구해라. 이렇게 검산식을 쓰면 네모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마치 방정식을 풀듯이 이항을 해서 얘만 남겨놓으면 네모를 구할 수 있겠네요. 16을 넘기면 빼기 16이 되겠죠. 그럼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15는 네모 곱하기 x 더하기 3 되겠습니다. 그럼 네모는요. 양변을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그 몫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x 더하기 3을 나눈 게 되겠죠. 그럼 나누기 계산은 조립제법을 써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내려갈 때 조립제법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얘로 나눌 거니까 여기 이 자리엔 마이너스 3을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엔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15, 0 사실은 당연히 나머지가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은 몫과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눠 떨어지니까 이 네모가 존재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여기도 보시면은 얘를 검산식으로 좀 써보면 차라리 도움이 되겠는데요. 얘를 검산식으로 써보면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더하기 x 빼기 5 나머지는 빵이에요. 그게 네모 곱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거죠. 좀 더 잘 보이시죠?
x 더하기 3 지워버리고 바로 이 네모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5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잠깐 답을 확인해 보고요.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전 문제네요. 도전! 자, 여기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볼펜을 제가 편의점에서 얼른 샀는데 싼 거라 그런지 약간 고장이 날랑말랑하네요. 어느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62, 그리고 대각선 길이가 루트 38, 그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뭔지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학 문제집을 풀어보셨겠죠? 거기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죠. 그림을 제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너무 못 그렸다. 자,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널비나 대각선 길이 그리고 묻고 있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까지 다 우리가 문자로 표현을 해볼 수 있죠. 제가 여기서 가로를 만약에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했다라면 처음에 건널비는 자 A와 B의 곱으로 만들어진 요 면이 몇 개 있을까요? 겉면에 2개가 있죠. 위아래 말이죠. 건널비 EAB 그리고 B와 C를 가지고 만들어진 요 면은 몇 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겠죠. 좌우에 말이죠. 더하기 2, BC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C 곱하기 A가 넓이가 되는 면이 몇 개 있나요? 2개가 있죠. 앞과 뒤에 있죠. 이렇게 앞과 뒤에. 그러니까 더하기 2CA. 이걸 다 더한 게 건널비인데 문제에서는 그거를 62라고 알려준 거예요. 다음에 대각선 길이. 대각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는 거죠.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걸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기도 하셨죠. 루트 씌워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기억하셨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직각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선이 이 밑면의 수직으로 있는 선이기 때문에 얘와 얘도 수직일 거예요. 근데 이때 얘가 요 길이가 루트 빡 씌워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왜냐하면 요 부분도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의 제곱이 대각선의 제곱이 대각선 길이의 제곱이 제곱 더하기 제곱 얘를 제곱하면요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루트만 사라졌겠죠. 그리고 얘 제곱하면 더하기 c제곱.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는 뭐가 되느냐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고 있는 이 대각선 길이는 루트 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있는 건데 그게 루트 38이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8이다라고 알려준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이 두 개의 식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묻고 있죠.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라 자 여러분 A라는 모서리 몇 개가 있을까요? 그쵸?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4개 말이죠. B는요. 얘도 하나, 둘, 셋, 4개 있죠. C는요.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러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A와 B와 C가 4개씩 더해진 거예요. 그게 여기서 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을 해볼까요? 얘를 알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8인 걸 아는데 결국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면 된다. 아주 많이 이용되는 곱셈 공식의 활용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BC, CA로 표현이 되잖아요. 우린 지금 얘가 궁금한 거죠. 이 알맹이가. 근데 이때 이만큼이 38이라고 알려줬고 이만큼이 62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 100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의 제곱이 100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제곱해서 100이니까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있을 텐데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10은 안 됐겠죠. 10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이게 10이니까 답은 40이 됐겠죠. 괜찮으세요?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3개 중에 어느 2개를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묻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 얘네 둘을 알려주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 둘을 알려주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건널비와 대각선과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어떠한 식으로 표현되는지 방식을 알으셔야 하고 이 곱셈 공식의 활용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101의 세제곱 그리고 100 더하기 1, 101의 세제곱 빼기 100 더하기 1 그리고 1001 빼기 10,000 이것의 값을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숫자를 문자로 보느냐가 관건이 되겠어요. 100이 자꾸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100의 제곱에다 1 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100을 x라고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다. 그냥 그럴 필요도 없겠는데 그냥 100을 쓸게요. 그냥 100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보고요. 얘는 100 더하기 1 그리고 얘는 100의 제곱 더하기 1 이게 10,000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00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보면요. 이 부분 잘 보세요. 100 더하기 1 그리고 100의 제곱 빼기 100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되죠? 얘네도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 여기 이제 100 더하기 1의 세제곱 되어 있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얘를 보면서 느낌이 팍 와야 되는데 뭐냐면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을 나타내는 구조인 거죠. a 대신에 100, b 대신에 1이 대입되면은 딱 요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100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1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100의 세제곱에다가 제곱에 얘 한 번 곱한 게 3개 있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00의 제곱 다음에 얘 한 번에 얘 제곱된 게 3개 있죠? 3 곱하기 100 그리고 얘 세제곱 있죠? 더하기 1 거기서 이제 이걸 뺐다 이거죠. 너무 지저분하지만 100의 세제곱끼리 서로 지워지겠죠. 1도 서로 지워지고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3 곱하기 100의 제곱만 남고요. 그 여기는 3 곱하기 100 남는 거죠. 그러니까 3만 더하기 300, 3만 300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